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육아공 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 남양유업과 메일유업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두 회사는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한때 시장을 양분하며 치열하게 다투던 두 기업은 이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남양유업은 끝없는 논란과 위기로 흔들리고 있고, 메일유업은 꾸준한 성장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기업의 흥망성쇠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두 회사의 기원을 알아볼게요. 남양유업은 1965년 홍두영 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그의 성씨인 남양 홍씨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경제 재건에 힘쓰던 시기였고, 유제품은 영양 보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식품으로 주목받았죠. 남양유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며 특히 분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홍두영 회장은 철저한 가족 경영 방식을 고수하며 기업을 키웠고, 이는 남양유업의 초창기 성공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메일유업의 시작은 조금 달랐습니다. 1969년 공기업인 용수산 식품유통공사의 자회사로 출발한 메일유업은 민영화 과정을 거쳐 1970년 김보경 회장이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민간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공기업에서 시작했다는 배경 덕분에 메일유업은 초기부터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고, 이후 김보경 회장의 리더십 아래 내실을 다지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남양유업이 개인 창업의 열정으로 시작했다면 메일유업은 보다 체계적인 조직 기반에서 출발한 셈이죠.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두 기업이 본격적으로 맞붙은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었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유제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남양유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공략하며 아기 건강을 위한 분유라는 이미지를 심었고, 이는 엄마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죠. 메일유업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1972년 메일 우유, 1974년 메일 분유를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든 메일유업은 남양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의 의료기관에 집중했다면 메일유업은 어머니 교실이라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비 엄마들과의 접점을 늘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육아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시기 두 기업의 경쟁은 광고 전쟁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1981년 파주 보육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은 남양유업에게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양의 분유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메일유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시장 점유율을 넓혔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는 엘시스테인 논란이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자사 분유에 엘시스테인이 들어가 있어 아기 성장에 좋다고 홍보했지만, 메일유업은 이건 머리카락이나 동물털에서 추출된 인공 물질이라며 공격적인 반박 광고를 냈어요. 이 논쟁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개입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엘시스테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엘시스테인은 단백질 생성과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고기, 계란, 유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합성되지만 식품 산업에서는 영양 보충을 위해 첨가되기도 하죠. 문제는 엘시스테인의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머리카락이나 동물털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합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부분 안전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었어요. 당시 메일유업의 광고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소비자 감정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만든 성분을 아기에게 먹인다는 메시지는 엄마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었고, 남양유업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은 두 기업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남양유업은 1980년대부터 업계 1위로 자리 잡았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리점에 대한 강압적인 영업 방식이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고를 떠안기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식의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매출을 늘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리점과의 신뢰를 무너뜨렸죠. 반면 메일유업은 이 시기 다양한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1990년대 들어 커피, 우유와 요거트 같은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층을 넓혔고 특히 특수분유 개발에 공을 들여 희귀 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노력은 메일유업을 단순한 유제품 회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게 했어요. 남양유업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은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대리점의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고 영업사원이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너 죽거나 죽자라는 직원의 발언은 소비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줬고 곧이어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됐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남양의 경영 방식이 폭발한 결과였죠. 불매운동은 몇 달간 이어졌고 남양유업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반면 메일유업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메일유업의 시장 점유율은 눈에 띄게 상승했어요. 이미 상처 입은 남양유업은 2021년 또 한 번의 대형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광고로 판결받았습니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민감하던 시기였기에 이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홍원식 회장은 결국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 신뢰는 바닥을 쳤고 불가리스 사태는 남양유업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줬습니다. 남양유업의 문제는 경영진과 오너 가문의 논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원식 회장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키웠고 회장 본인의 횡령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오너 리스크는 기업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죠. 반면 메일유업은 오너 가문의 스캔들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보경 회장 이후 경영을 이어온 김정환 회장은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일유업은 매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유를 기부하는 매일 우유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논란 속에서 남양유업은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2014년에는 착한 경영을 표방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약속했죠. 하지만 불매운동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양유업이 자사 브랜드를 숨기는 전략을 택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백미당입니다. 백미당은 남양유업의 자회사에서 운영되지만 겉으로는 남양과의 연관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백미당에서 디저트를 즐기며 남양 제품인지 몰랐다고 놀라기도 했죠. 또한 남양은 다른 브랜드의 우유 OEM을 맡아 제조사 이름을 감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2021년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매각됐지만 그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홍원식 전 회장이 계약을 파기하려 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졌고 최근에는 횡령 혐의와 퇴직금 지급 논란으로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남양유업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평가합니다. 메일유업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그 답은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ESG 경영을 도입해 친환경 포장재 개발과 탄소 배출 감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분유를 통해 희귀 질환 아동을 지원하며 단순히 이윤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메일유업의 소화가 잘 되는 우유는 유당 불내증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는 매일이 소비자 니즈를 세심히 살피는 기업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메일유업은 2023년 기준 국내 유제품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남양유업과 메일유업의 이야기는 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반대로 신뢰를 쌓으면 어떤 성과를 이루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남양유업은 단기 이익을 줬다 소비자를 속이고 대리점을 착취한 대가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 메일유업은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냈죠. 지금 한국은 저출산과 대체 식품의 등장으로 육가공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은 소비자를 속이는 회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기업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